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고 노욱희 울산시 교육감의 연결식이 어제 울산시 교육청에서 거행됐습니다. 연결식 참석자들은 노 교육감의 명복을 빌며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노 교육감의 교육 철학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노욱희 교육감의 운구 행렬이 울산시 교육청 중앙광장으로 천천히 들어옵니다. 닷새간의 울산광역시 교육청장을 마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 노 교육감의 연결식이 거행됐습니다.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은 이용균 부교육감은 노 교육감의 교육 철학인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님들이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을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교육계 발전과 공익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교육감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개인의 안위는 뒷전으로 미루고 마지막까지 교육과 공익에 묵묵히 헌신해 주신 교육감님의 걸음을 저희는 기억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던 노 교육감을 그리워하는 추모사도 이어졌습니다. 학생 신발장을 선물해 주셔서 비 오는 날 아이들이 양말이 젖은 채 교실에 가지 않아도 되고 추운 겨울날 실내화도 없이 맨발로 교실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오직 우리 아이들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는 슬로건, 항상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교육감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노 교육감은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공사립 유치원 무상급식, 교복비와 수학여행비 지원 등 교육복지 향상에 주력했습니다.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입과 청렴 시민감사관제 운영 등 청렴행정 정착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결식을 마친 고 노욱희 교육감의 유해는 양산 솥발산 공원묘원에 안치됐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주택 거래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집을 살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3년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사용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내년에 집을 사겠다는 응답은 60.2%로 2020년 70.1%와 지난해 64.6%보다 낮았습니다. 집을 팔겠다는 응답도 40.2%에 그쳐 매수와 매도 심리 모두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가 매곡 일반산업단지를 미래이동수단 혁신선도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매곡 산단에 미래이동수단 혁신지원센터와 성능시험장, 지능형 제조엔지니어링 지원센터 등 미래이동수단 선도기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지능형 공장을 구축하고 상징거리, 행복주택 등을 건립할 방침입니다. 이들 사업에는 모두 63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울산에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700명대를 돌파해 동절기 재유행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은 지난주 후반부 들어 하루 확진자가 1,200명대를 유지했지만 어제는 1,782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난 8월 30일 1,8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 울산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59만 200여 명이며 사망자는 473명입니다. 취항 3주년을 맞은 하이에어가 누적 탑승객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이에어는 지난 2019년 12월 김포 여수 노선을 첫 취항한 이후 김포 울산과 무안 울산 등의 내륙 노선과 울산 제주 등 도서 노선을 운영한 결과 누적 탑승객 5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에어는 내년 3월까지는 국내 항공교통 취약 지역에 신규 노선을 추가하고 3월 말부터는 일본의 국제선을 신규로 취항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이 제5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시상식에서 국가발전부문 국가발전공헌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아 성실히 운영하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빛낸 13인을 대상은 국내외 정치와 경제, 문화예술과 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을 높인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지자체들이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원전 인근 지자체들은 지방교부세 재원 가운데 내국세 비율을 0.18% 인상하고 인상된 재원으로 원자력 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법안에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대책 마련과 원전정책 추진 시 원전 인근 지자체 참여에 제도적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김영길 중구청장이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 회장을 맡아 내년 10월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을 이끌 예정입니다. 이영애 시의원이 청소년 부모가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청소년 부모 가정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부모 가정의 생활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울산시가 실태조사와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 설치, 교육청과 지자체 단체 등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영애 의원은 아이를 낳아 기르겠다는 청소년 부모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외면당하는 청소년 부모를 위해 울산시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선 8기 동구청이 구민들의 복지와 문화,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특히 해양관광 육성을 위해 관광부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심은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종훈 동구청장의 1호 결제 사업인 노동복지기금 조례안. 동구의회에서 부결됐지만 다시 상정을 추진 중입니다. 또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복지와 문화지원 확대를 위해 내년 조직 개편을 추진합니다. 경제복지국의 명칭이 경제환경국으로 변경되고 복지문화국이 신설됩니다. 해양관광정책실은 폐지되고 관광과와 해양농수산과가 신설됩니다. 관광해양특구 지정에 주력하기 위해 관광부서를 신설한 겁니다. 특히 관광인력 육성과 상품 개발, 관광시설 민자 유치 등을 관광과가 맡게 됩니다. 일자리 정책과 소관이었던 노사 관련 시책 개발과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도 내년부터 경제진흥과가 전담하게 됩니다. 민선 8기 구청장 공약 사항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노동이라든지 일자리, 그다음 사회적 경제, 문화, 관광, 교육, 복지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개편을 좀 하게 됐습니다. 동구청의 조직 개편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노동과 문화, 복지, 해양관광 등 민선 8기 동구청장의 공약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이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울주군이 최근 방만 경영 논란을 일으킨 울주문화재단에 대해 조직 개편과 특정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울주문화재단에 대한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는 노미경 울주군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앞선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정규직 전환과 직원 채용 과정 등에 관련해서도 특정 감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고발이나 수사 의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출범 2년째를 맞은 울주문화재단은 앞서 지난 8월과 9월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인사와 채용, 복무 관련 지적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었습니다. 울산시가 온양 119 안전센터의 특별소방서 승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공진혁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한정된 울산의 소방력을 감안할 때 온양 119 안전센터를 재난대응 특별소방서로 승격해 울주군의 3개 소방서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미 설치된 온산 소방서의 인원과 장비를 보강해 원전 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14대 전교조 울산지부장에 신일중학교 손성우 교사가, 사무처장에 상북초등학교 박현옥 교사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각각 단독 출마한 가운데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선거에서 손 후보는 95.5%의 찬성률을 기록해 14대 전교조 울산지부장에 당선됐습니다. 손성호 신임 지부장은 과거로 회귀하려는 반교육적 시도를 막아내고 전교조가 교육 주체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이 1조 1,367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울주군 의회는 어제 제21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습니다. 또 어제 본회의에서는 최기령 울주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됐으며 복지사각지대 군민발굴 조례안과 울주군 체육진흥 조례안 등 모두 23건의 조례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용식 울주군 체육회장이 민선 2기 울주군 체육회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회장은 어제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1기에 이어 민선 2기 울주군 체육회장 연임의 도전장을 내밀며 더 낮은 자세로 체육복지 시대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얼어붙은 아파트 계단에서 입주민이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의 안전관리 소홀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이준용 부장판사는 울산의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아파트 자치운영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2,3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한 입주민이 틀어놓은 수돗물 때문에 아파트 공용 계단이 얼어붙었는데도 이 사실을 모른 채 걷다가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원심은 아파트 자치운영위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고 직전 다른 주민도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며 다만 A씨의 부주의도 있는 만큼 자치운영위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남구청이 케이크 소비가 늘어나는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앞두고 제과점 등 빵류, 제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에 나섭니다. 남구청은 이번 점검에서 제조시설과 설비, 기구의 위생관리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무등록과 무표지 제품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남구청은 제과점에서 판매 중인 케이크 등을 수거해 기준과 규격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검사할 예정입니다. 울주군과 울주군 장애인 편의 증진기술지원센터가 오는 16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 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반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와 주차 방해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올해 울주군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련 위반 건수가 1,100여 건에 달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